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중 통화 스와프 만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연휴로 영업일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통화 스와프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응이 미지근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이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을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셀트리온의 이전으로 기초여건 개선과 긍정적인 수급을 기대하는 반면 공매도 감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드 보복에 따른 판매 부진과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자동차 업계와 부동산, 임대업의 체감 경기는 악화돼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재건축 수주전 과열 경쟁을 경고하면서 다음 달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 역시 과열 분위기로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자정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1.33포인트 상승한 2394.47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73포인트 상승한 652.82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도,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수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금요일인데요. 오늘은요, 종목 풀리는 시간으로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또한 든든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대표님이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추석 선물로 적정 주가를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오전 10시부터 공개가 됐는데요. 추석 연휴 내내 공개가 되니까요. 그동안에 궁금하셨던 종목들 추석 연휴 동안에 여유 있게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이동 중에도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재방송도 보셔도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시청 계속해서 가능하니까요.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신 이후에 들어오시면 시청 가능하니까요. 활용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우영 대표님과 그리고 봉추 선생 이강미 전문가님을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두 분과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정우영 대표님과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추석 연휴 때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연휴 때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어떨까요? 공부하던가 책을 쓰던가. 아, 그래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이번 연휴가 상당히 깁니다. 마음 편하게 쉬시기 바라겠고요. 아마도 10월이 되면은 급등락 장세가 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험 관리 시켜드리고 수익 추구 계속 해드릴 테니까 전 연휴 때도 사실 분석을 할 겁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일중독이라 그러는데 전 일하는 게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실 때 저는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 지켜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명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따뜻한 말씀으로 딱 연휴 전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적정 주가가 추석 연휴 내내 공개가 됩니다. 많이들 이동을 하실 텐데 이동 중에도 좀 손쉽게 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적정 주가 최대한 그 시간 내에서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강민 전문가님으로 다시 태어난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벌써 명절이 왔는데요. 연휴가 꽤 깁니다. 그래서 잘 쉬는 것도 하나의 투자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명절 때 또 잘 준비해서 그리고 이후에 좋은 정보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롭게 이강민 전문가님으로 이름을 바꾸셨고요. 그만큼 또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그리고 최선을 더욱더 다하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사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인사 나눠봤고요. 오늘 양시장 모두 연휴를 앞두고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안에 내용도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철저한 왜곡으로 지수 거품 발생, 후폭풍이 우려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지수로는 제가 앞서서도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 안에 내용물은 어땠을까라는 그 부분이잖아요. 대표님, 철저한 왜곡으로 지수 거품이 발생했다. 너무 궁금합니다. 풀어주시죠. 네, 제가 9월 내내 지수 예측이 거의 완벽하게 적중하다가 오늘 예측이 빗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분석이 실패했는지 왜곡됐는지 이걸 파악을 했는데 왜곡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겠고요. 지수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후폭풍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좋게 끝났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잠깐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이 정도는 큰 불만이 없는데 그럼 한번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마감했거든요. 근데 오늘 수급 동향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수급 동향 어떠냐? 외국인 36,000주 순매도, 기관 21,000주 순매도, 개인만 38,000주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라는 게 좀 이상하죠. 네. 통상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으로 순매도하면 플러스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분봉 보겠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초반에 분명히 약했어요. 그 이후로 점점 우상향하다가 급등해주고 나서 이제 강보합으로 끝나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 다소 왜곡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도가 나왔는데 플러스 난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장 초반에 저점에서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없었어요. 표면적인 요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셀트리온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10시 12분에 거래소 이전 확정됐다는 뉴스가 뜨면서 그때부터 다시 반등을 나아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뉴스에서 발표된 건 10시 12분이겠지만 실제로 알만한 사람들은 그 전에 알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 던졌다고 봐요. 뉴스로 나온 거, 개인 투자자들이 그 소식을 접하는 게 10시 12분일 뿐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 전에 알 사람은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 척하다 결국은 우하향하면서 끝났다는 거죠. 자, 이것도 수급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기간 수급이 어떠냐? 셀트리온 같은 경우 49만 주 순매도예요. 그 다음에 개인이 42만 주 순매수하고 외국인이 6만 주 순매수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사실 외국인은 오늘 큰 의미가 없고요. 결국 개인 매수, 기관 매도인데 압도적으로 지금 매수와 매도를 주고받았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예를 들어서 기관이 순매도 나오더라도 특정한 그 기관에서만 순매도 나오면 또 다르거든요. 이거 보세요. 금융투자 순매도했죠. 보험, 투신,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까지 다 던졌어요. 거기다가 사모펀드까지요. 이건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왜곡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엔 더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오늘 어떻게 끝나느냐.
아시는 것처럼 2.70포인트 플러스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고가를 찍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선물이 급등해 주면은 콜옵션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풋옵션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물론 콜옵션에 비해서 풋옵션 올라가는 건 폭은 작아요. 하지만 지금 콜옵션 대부분 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선물이 가짜냐, 풋옵션이 가짜냐, 이거는 결국 추석 이후에 판가름이 나겠죠. 그리고 코스피에 대해서는 현재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이 약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한 종목인데 뭘 이렇게 신경 쓰냐 그러겠죠. 아니에요. 장 초반에 지수가 안 좋았을 때 그때 이게 플러스가 돼주는 거, 반등 나와주는 거하고 반대인 거하고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실전에서도 이제 전체 수급 동향을 잠깐 보면은요,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로 기록했다 그러지만 코스피 자체가 그 종가에 기록된 거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 이제 687억 순매수입니다. 하지만 좀 질이 떨어져요. 왜 질이 떨어지느냐? 오늘 그 국가 지자체는 711억 매도했어요. 그리고 기간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투자가 매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모로 봤을 때 일단 조금 이거는 거품이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코스피는 제가 볼 때 약 6포인트 정도는 최소한 오버됐고요. 실제로 보면 그보다 더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6포인트는 아래로 봐야 되고 상황 봤을 때 과연 추석 이후에 계속 갈까? 저는 약간 의문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표면적인 숫자로는 뭔가 분석을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수급적인 측면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아주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오늘장 한마디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어서 주간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추석 연휴로 인해서 이제 10월 10일부터 다시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2025년 그 다음 전까지는 가장 긴 연휴라고 하는데요. 네, 대표님 주간 전망 함께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확률상 하락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그리고 코스닥은 잘해야 횡보고요. 아니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혼조세 장세에서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최고점 찍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잘하면 연중 최고점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게 넘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너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탄력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10월 첫 개장일에는 양시장 모두 다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전망까지 짚어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주간 전략도 미리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한 전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주간 전략 어떻게 좀 미리 좀 세워볼까요? 네, 10월 초에 시작이 되면 일단 일부 중기 종목을 제외하고는 단타 또는 단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단타는 오늘 매수했다, 오늘 매도하는 당일 매매를 의미하고요. 단기는 한 일주일 코스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계속 순환매를 하세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너무 높이지 마세요. 그건 10월이 되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파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방향 배팅이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거는 좀 미지수다. 왜?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과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주식시장 내적인 또 외적인 변수라든가 상수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건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결과를 떠나서 지금은 주식 비중 낮추고 끝내는 게 정석이다. 그래서 10월 개장이 되면 다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가 조언했던 대로 비중 줄이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휴식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휴장에 들어가지만요, 해외 쪽에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어떻게 또 작용하는지 그 안에 내용물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 연휴 선물 계속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적정 주가를 공개를 해 주십니다.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공개를 하는데요. 지금도 이제 오늘 아침부터 공개를 했습니다. 대표님, 그 적정 주가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네. 제가 일부러 이번에 그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제가 공개를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 하루 이틀 공개하니까 다 못 본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해드린 시간이 충분히 기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작업을 좀 해놓으세요. 작업해놔서 한 번 정해진 적정 주가는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해 남은 장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중주가 추석 선물 13일간의 공개입니다. 그 안에 정말 활용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884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OCI를 매수가 11만 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OCI는 오늘 102,500원에 마감이 됐고요. OCI 자체로는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번 좀 언급이 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OCI에 대해서는요,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11만 원에 30%입니다. 일단 적정주가를 한번 보고 갈까요? 이 종목은 여러 번 언급을 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25만 5천 원입니다.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놨는데요. 네.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하면 본전에 그냥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은 10%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단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태양광주들이 조금 상황이 어렵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OCI 차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락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신성 ENG, 뭐 이런 종목들이 다 태양광 관련주들인데요. 다 최근에 조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OCI 같은 경우에는 단기의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죠. 왜냐하면은 지금 호재하고 또 악재가 혼재된 상태입니다. OCI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갔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미국에서 세이프가드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그 급락이 나왔는데, 중국에서 그런 조치가 실행되기 전에 그 제품을 많이 생산하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또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흐름인데, 그런데 호재가 나온 거에 비하면 그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역시 그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어 있을 때는 이를 이용한 매매를 하면은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호재나 악재나 두 개가 동시에 있을 때는 어느 한쪽으로 가기에는 강한 어떤 그런 그 뉴스나 이슈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적당히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OCI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렇게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눌림목을 줬을 때, 왜냐하면은 그 최소한 악재가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만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그 매수하신 가격을 표시를 해 볼게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최근에 작년부터 해도 11월부터 상승해서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를 하시고 나서 이제 문제는 악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추격 매수를 한 것도 문제인데 악재가 발생을 하고 급락을 했는데도 정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음봉이 그렇게 나오면서 강하게 또 그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물론 반등이 나왔지만은 결과를 떠나서 이럴 때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매수가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OCI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미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재에 대한 반응보다는 악재에 대한 그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 상승이 나오면은 외국이나 기관들은 일단 그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는 매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 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당분간은 눌림목을 확실히 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최소한
121선을 이탈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마 그 정석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CI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자. 그래서 본전 오면 매도를 하시거나 손절 10%에 정리를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CI 먼저 적정 주가 확인해 봤더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좀 단기적으로는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본전 매도 또는 손절 10%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연 OCI 꼼꼼하게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32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코스닥 광풍은 날아갔나요?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일단 이번 문자는 시황에 관한 이 시장에 관한 좀 질문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평택촌노 정호영 대표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대표님, 많은 시청자분들 또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종목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황이라든가 업종 테마에 대한 질문도 언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10월은 급등나게 될 겁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런데 완전히 광풍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장 내적인 어떤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급등락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풍까지는 어렵고 단기 매매 잘해야 되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죠. 대외적인 변수 뭐가 있죠? 북한 변수예요. 자, 그거는 제가 계속 이제 분석을 해 드릴 건데, 뭐,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결정되는 걸 다 전달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빨라야 10월 하순, 늦으면 한 11월 정도는 한번 가능성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데, 그럼 왜 제가 급등락될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코스피는 적당히 설명을 했어요. 삼성전자. 그럼 이번에 코스닥 설명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바로 현재 그 화면에 나온 차트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 이전되면 시가총액 1위가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일단 적정 주가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요. 평택촌노 기술특허 적정 주가로 11,800원짜리입니다. 11,800원. 12,000원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의 적정 주가는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독창성과 논리성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특허청에서 기술특허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그 신뢰할 만한 어떤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의하면 지금 11,800원. 자, 이번에 차트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거의 57,000원대까지 갔다 55,500원에 끝났는데 그러면 거의 지금 얼마예요? 거의 5배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되고 나서 지금까지 토탈입니다. 개인이 480만 주 순매수, 기관이 200만 주 순매도, 그러니까 외국인 200만 주, 그 다음에 기관이 280만 주 순매도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던진 거 개인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2개월로 좀 줄여서 볼까요? 네. 그러면 2개월로 줄여서 봐도 개인이 230만 주 순매수, 외국인 기관 합쳐서 각각 930, 146만 주 순매도입니다. 이번엔 1개월로 또 줄여서 보겠습니다. 개인이 120만 주 순매수할 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7, 55만 주 순매도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고 정말로 전망이 좋다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던질까요? 안 던지잖아요. 그러면 1개월로 보나 2개월로 보나 3개월로 보나 특히 3개월 같은 경우는 무지막지하죠. 3개월이 왜 중요하냐. 이게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토탈이 3개월이에요. 근데 개인이 무려 480만 주 순매수했어요. 네. 근데 외국인이 200만 주 순매도, 그 다음에 기관이 285만 주 순매도. 자,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종목은 약 5배 정도 고평가예요. 그 다음에 수급 정도 좀 전에 보셨죠? 이게 계속 가격 기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가 좀 더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이게 시가총액 1위 되는데 이게 제도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아주 정말로 그 다른 대형들이 급등하지 않는 한 어떻게 된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미리 다 읽어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10월 초에 제 예측대로 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대응해드리고 또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왜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다시 제가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광풍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이런 업종이라든지 전반적인 시황, 시장에 관해서도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대표님 꼼꼼하게 도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7493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LG전자를 매수가 95,500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아, LG전자 참 많이들 익숙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LG전자 오늘장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82,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 LG전자 대표님, 정우영 대표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LG전자는 주식 매수해서 또 주식 선물로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분은 방송 시청한 지 2달이 안 된 분이에요. 2달이 넘었다면 이걸 이 가격에서 매수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전략을 짜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전략부터 짜드릴게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에서 무조건 손절하세요. 그리고 다시 더 싸게 매수하든 다른 걸 넘어가든 일단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2달 이상 보신 분들은 알죠? 제가 이 종목을 7월 27일에 추천했고 바로 그날 밤에 66,500원 사라고 했어요. 바로 이 가격입니다. 그러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7월 27일 방송 다시 보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다 남아 있어요. 제가 그전에는 대형주에 대해서 매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상 이건 추천이나 다름없죠. 왜? 추천 종목 리뷰라고는 했지만 추천가가 종가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날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한 30% 먹고 던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실전에서 또 어떻게 했냐? 95,500원.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매수하셨을 때 저는 여기서 또다시 어떻게 했냐? 주식선물 매도 사인 냈어요. 그래서 네. 어제 또 100% 먹고 또 청산했어요. 왜냐하면은 주식선물은 10% 떨어질 때 실제로 레버리지 10배이기 때문에 이게 100%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수익 나고 내려갈 때 또 수익 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늦게 잡으신 거죠. 그래서 일단 안타까운 거는 이 방송을 2달 전에만 보셨어도 엄청난 기회였었는데 안타깝다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지금은 그 전략대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자, 95,500원에 잡았다는 거 다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격에서 잡았다는 것은 결과를 떠나서 무조건 잘못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이 교육을 좀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마이너스 15보다는 마이너스 5% 손절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본전까지는 기다리지 말아달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일단 전략으로는요. 매수가 대비해서 5% 또는 15%의 매도 손절 가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기를 정확하게 잡아볼 수 있는 까닭은요. 저희 방송 안에서도 LG전자 매수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주식선물 매도 사인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화면 통해서 사연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3078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사마 콘덴서를 매수가 26,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 사마 콘덴서죠. 사마 콘덴서가 오늘은요. 24,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봉춘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릴 텐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정말 고점에 매수를 하셨나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일단 네. 적정 주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적정 주가가 9,100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데 사실 뭐 테마주나 개별주들 이런 종목들은 웬만큼은 다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매수가가 조금 문제라서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 그 눌림목을 확실히 줬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60일선을 이탈하면 손절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매수가가 약간 애매해서 손절 10% 이렇게 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지금 거의 10% 정도까지 하락했는데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딱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은 매도를 하자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매수하신 자리를 보면은 5일선에서 매수를 하셨죠. 21선을 이탈하지 않은 눌림목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라는 겁니다. 사실 이 그 5일선을 계속 타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게 편하냐면은 잡지 마라 그런 신호로 그냥 보십시오. 그래서 5일선 타고 계속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사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5일선 타고 계속 그 가는 종목을 잡는 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애인을 붙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아요.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목도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 결과가 안 좋다는 거죠. 10번 매수하면은 8번에서 9번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를 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또 바꿔서 뭐 확률이 또 여러 번 성공을 하더라도 딱 한 번만 실패하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매매가 바로 이런 추격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추격 매수는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 보면은 내 주식 투자 인생은 정말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지 안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조금 더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 생각은 버리시고 최소한 이렇게 강하게 가는 종목은 최소한 고점에서 20% 이상 하락했을 때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21선을 이탈해서 61선에 가까웠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100% 바닥에서 저점에서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0% 정도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자마자 이렇게 바로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수가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하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 다시 확실히 눌림목을 줬을 때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61선을 이탈하면 바로 손절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본전 매도 후 재매수나 61선 이탈 시 손절 의견 주셨고요. 두 가지 어록이 나왔습니다. 추격 매수는 습관이고 그리고 떠난 애인을 붙잡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비유가 정말 확 와닿는 것 같은데 떠난 애인을 붙잡는 방법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가 정말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막 콘덴서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화면 통해서 사연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4255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평촌님, NC트론을 다른 채널 추천으로 매수가 850원에 비중 40% 매수했습니다. 길게 봐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일단 NC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760원이네요. 지금 손실 구간이 있으시잖아요. 네,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상담 내용을 전해주시면 더욱더 좋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략부터 짜드리겠습니다. 네. 본전 매도 후에 관망 또는 손절 20% 하세요. 그러니까 중기 매매 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고평가는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적정 주가 대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뭐냐? 9월 27일 뉴스 나왔죠.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채 발행.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단 먼저 차트 보겠습니다. 다른 채널을 통해서 샀다고 했는데 850원에 여기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전문가인지 이 방송을 참 잘 본 거예요. 그동안 제가 그랬잖아요. 21선 아래, 61선 위에, 120선 아래 매수하는데 기가 막히게 추천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로 출연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제 방송 보면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항상 어디서 추천합니까? 뭐 여기서 추천한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대충 이 정도 추천하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기다렸다 추천했다는 것은 이건 노력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 제 방송 본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왜? 많이 들어오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데요. 어쨌든 매수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락했다고 해서 그 전문가를 무조건 뭐라고 탓하지 마세요. 과정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반대하느냐? 제가 이 방송 통해서 계속 얘기했었죠. 무상증자는 절대 호재지만 유상증자는 절대 악재예요. 왜?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자본금이 늘면서 무조건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사채까지 발행한다는 건 뭡니까? 자금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안 하잖아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 기업의 성적표는 썩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유상증자 자체는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니까 나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까지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어쨌든 그동안에 누적된 기업 가치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우량 기업 보세요. 유상증자 합니까? 안 해요. 무상증자는 하는 경우는 있어도 유상증자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기매매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곳에서도 추천 받으시고 또 저희 쪽에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과정상 합리적인 매매였다라는 말씀이시고, 본전 매도 관망도는 손절은 20%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클린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화면 통해서 사연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7656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보입니다. 이녹스를 매수가 21,100원에 비중 15%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녹스 오늘장의 가격 볼까요? 17,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시청자분이 뭐 주식을 이제 시작하신 지 별로 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일단 손실폭이 좀 있으시죠? 네.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습관을 잘 들이시면 되고요. 일단 적정 주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종목을 적정 주가를 보시면 아마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적정 주가가 145,000원입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사업을 아주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그런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기보다는 회사가 분할이 됐죠. 이녹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렇게 분할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흐름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시고 나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하면은 손절은 20%를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21,100원이니까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나 또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매수를 크게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에서 하락을 했고,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매수가 가능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 종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 8월 30일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어요. 유상증자가 뭐 조금 나온 게 아니고 현재 주식수보단 3배 정도 되는 그 정도 주식수가 다시 유상증자를 일반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일종의 악재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요. 악재가 나온 그런 흐름에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전에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날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잘못된 매수고요. 그리고 매수를 하시고 나서 이 뉴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때 손절을 했었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손절가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역시 초보자라고 하시니까 향후에는 손절은 10% 정도로 정해서 종목이 이렇게 하락하면은 손절도 해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종목을 매수해서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매수를 하고, 매수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하면서 잘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억울하긴 하죠. 적정 주가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이라서 억울한 면도 있는데, 지금 20%를 손절로 잡아드린 건 지금 단기적으로는 차트 흐름을 보면 반등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못 나오고 더 빠지면은 손절 20%를 잡아드린 그 가격이 화요일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속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흘러내리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어디까지 더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저평가된 종목이라도 손절가가 왔을 때는 손절을 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리고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그 종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물론 모르고 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은 공시라든지 뉴스라든지 이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면은 꼭 확인을 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 하셨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꼭 그 매수를 하시고 나서 혹은 매수를 하시기 전에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더 빠지면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하락했을 때는 손절은 20% 그리고 반등하면 일단 하락한 폭이 있기 때문에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 많이 밀렸네요. 여기서 더욱 밀린다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본전 매도 또는 손절 20%에 대한 의견까지 전달 도와드렸고요. 적정 주가도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도 빠르게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7458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송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닥이 비탄력이라는 팁을 주셔서 주식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을 1050원에 매수, 비중은 20%인데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한국전자금융을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 종목 오늘 종가 보죠. 오늘은 10,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대표님과 함께 진단을 도와드릴 텐데요. 이런 시청자분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아도 너무 기분 좋은 문자예요. 이렇게 리뷰도 해주시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은 저한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잖아요.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향을 100% 참고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코스닥 비탄력이라는 얘기를 언제 했었느냐, 바로 9월 18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코스닥이 급락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급락했을 때는 피했다가 대충 여기서 잡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지난 9월 25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반등 나올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황 사이클을 잘 타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자금융, 요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수익이든 손절이든 10% 단기 매매를 끝내주세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뭐 이게 항상 적중하는 건 아니지만 21선 아래나 61선 위나 1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매수 가격 자체가 어디냐, 60이라고 121선 사이라는 거죠. 요건 아니에요. 물론 이 구간에서 매수해도 수익 날 수는 있는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고 통계를 내본 결과 61선 위나 121선 아래가 더 낫더라는 얘기예요. 요 사이에서는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차트 이론은 100%짜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좀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 아니라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차트만 분석해서 엄청나게 수익 종목을 발굴한다. 거짓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거는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다는 건 자명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시향 보고, 그 다음에 업종, 테마, 그 다음에 종목의 가치와 차트, 이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후반하고 이번 주 초반에 가장 많이 얘기했던 테마가 뭐였죠? 화장품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특히 오늘 갔던 화장품주하고 똑같은 차트인 종목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다른 것도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근데 화장품들은 집단으로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수 보면서 지금 우량주가 좋겠다, 테마주가 좋겠다, 이걸 판단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수가 강력한 상승일 때는 우량주 패턴이고요. 좀 조정받거나 밀릴 때는 개별주. 근데 개별주에서도 테마주가 튈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황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종, 테마. 그리고 나서 종목의 가치를 보면서 이왕이면 저평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차트 보는 거예요. 차트가 맨 꼴찌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식을 잘못 배워요. 차트만 얘기하는 사람은 초보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애기예요. 진짜로 주식 제대로 아는 사람은 차트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차트 못 보는 줄 아십니까? 잘 봐요. 근데도 저는 차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 차트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거예요. 수준이 낮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된다. 초보자들이 왜 차트에 매몰되느냐? 한 달이면 다 배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머리 좋은 사람 일주일이면 마스터해요. 그리고 나서 대다수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식 전문가 행사하면서 차트 갖고 막 강의하는데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해,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는 가치 판단.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잘 못해요, 이거요. 그 다음에 업종 테마의 흐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시황 보는 거, 이거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자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묘하게도 봉추 선생이나 제가 이제 상담한 종목 중에서 유상증자 관련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유상증자는 절대 약재예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종류가 있어요. 주주 배정이 있고요. 삼자 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배정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상담했던 종목은 NC트로는 3자 배정이에요. 그나마 난데 일반 배정은 최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주 배정을 했을 때 이거에 증자에 성공하기 어려우니까 아무나 다 신청하세요. 이거예요. 주주가 아니래도 누구나 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유상증자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국전자금융에 대한 부분, 수익과 손절 10% 단기 대응과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강민 전문가님이 준비한 관심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전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AS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네, 오늘은 제약 시리즈인데요. 전부 어쩌다 보니까 제약주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AS 종목도 제약주입니다. 케어젠입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6월 9일이었죠. 그때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1차 매수가를 65,000원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20% 이상 이렇게 들고 가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20%가 나왔습니다. 20%가 나오고 나서 약간 조정을 받는 흐름인데 지금도 혹시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시라면은 이 종목의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드디어 이제 상승이 조금 나오는 흐름인데 아무래도 제약주의 흐름을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수익을 30%까지 노려보시거나 여기서 다시 하락하면은 플러스 10%가 되면은 일단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본전 매도나 30%까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휴원스입니다. 네.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죠. 이 종목도 최근에 좀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단기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눌림목 같은데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예상으로는 약간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그 제약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업종 자체가 좀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수 상황도 불안하기 때문에 단기에 무턱대고 덤비기보다는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면 매수를 하고 아니면은 매수를 안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1차로 61,000원이 오면은 일단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그 61,000원 정도면 충분히 직장인들이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직장인들이 단기로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명문제약입니다. 명문제약도 제약주죠. 그런데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거의 테마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치매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6월에 급등을 하고 나서 계속 조정을 받고 조금씩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은 사실 거의 가격은 비슷한데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했다가 저점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업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접근을 해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AS도 꼼꼼하게 도와드렸고 정말 말씀대로 제약 시리즈인 것 같아요. 자, 케어젠에 대해서 다시 한번 AS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10월 10일부터 이 관심 종목인 것 같습니다. 휴원스와 명문제약 말씀해 주셨는데 휴원스는 평균가 58,000원이고요. 그리고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 5,450원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표님, 오늘 정말 제약 시리즈인데 두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뭐 둘 다 괜찮은데요. 굳이 하나를 얘기한다면 저는 휴원스를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고점은 느릴수록 좋고 저점은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 휴원수 같은 경우 고점이 언제였냐? 9월이었어요. 근데 명문제약은 6월입니다. 무슨 얘기냐? 고점이 뒤에 있는 종목일수록 그만큼 아직까지 탄력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두 종목을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보세요. 어떤 것이 저점이 빠르고 어떤 것이 고점이 느린가. 그래서 고점은 느리고 저점은 빠른 게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굳이 두 개를 본다 그러면 휴원수가 9월, 하나 6월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확실한 어떤 제 이론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휴원수는 기다렸다가 한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 중에 휴원수에 한 표를 더 얹혀주셨습니다. 자, 추석 연휴 동안에 정말 오늘까지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시면서 이들 종목들 적정 주가로 확인을 하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궁금하셨던 종목들까지도요, 적정 주가 지금 공개되어 있으니까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또 인사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긴 연휴 동안 저희가 못 보잖아요.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해드릴까요? 네, 적정주가 활용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언했던 대로 비중 낮으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높았던 분들도 제가 이제 10월 10일에 장 열리면 열심히 리딩을 해드릴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연휴, 즐거운 연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강민 전문가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연휴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충분히 취하셔야지 또 나중에 그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푹 쉬시는 게 아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정말 이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린 대로 다음 주는 저희가 정석투자 방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개장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저희 방송 찾아갈 테니까요. 그때도 많은 사랑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연휴 동안에 정말 한가위 풍요롭고 건강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10월 10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